고든 쿠퍼. 그는 나사에서 1958년 시행한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 탐사 계획 머큐리 프로젝트의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이자 제미니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인류가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도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우주 개발 역사의 선구자입니다. 1세대 우주 비행사로서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마친 그가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장 열중했던 것은 자신의 비행담이나 경이로운 우주에 대한 예찬 같은 것이 아니었는데요. 쿠퍼는 UFO가 존재한다는 확고한 주장과 함께 수십 년간 정부에게 진실을 요구하였고 노년에 접어들고 나서는 강연이나 라디오 활동을 통해 은폐되고 있는 사실들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여생을 바쳤죠. 쿠퍼는 그저 막연한 믿음으로 UFO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나사의 우주 비행사로서 UFO를 두 눈으로 명확히 목격한 산 증인이었는데요. 쿠퍼가 UFO를 처음 접한 때는 1951년으로 우주 비행사로 발탁되기 전 서독에 위치한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소위로 복무할 때였죠. 당시 람슈타인 공군기지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금속 유령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군인들은 원형의 금속성 비행체가 기지 주변을 날아다니는 것을 계속하여 목격하였지만 공군기지는 그것에 대한 정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쿠퍼는 훗날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한 번은 F-86 세이버를 타고 비행 훈련을 하던 중 UFO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가 운영하던 제트기로는 그것을 추격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것들은 둥근 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단단한 금속성 재질로 보였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 1957년 쿠퍼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 위치한 에드워드 공군기지로 재배치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곳 역시도 유사한 비행체가 목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쿠퍼는 비슷한 모양의 미약인 비행물체가 다른 나라, 다른 군대의 기지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물음을 품게 되죠. 이에 그는 흥미로운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쿠퍼는 UFO 목격이 잦았던 기지 인근의 마른 호수에 전문 사진가 팀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호수 근처를 찾았고 UFO가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당대 최고의 카메라와 더불어 최적의 촬영 구도 배치까지 맞춰 놓았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일이 흐르고 그들이 고대하던 UFO가 실제로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진가 중 한 명이 5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호수 위를 떠다니는 이상한 모양의 비행체를 발견하고 촬영하기 시작한 건데요. 주변을 선회하던 그것은 이내 호수의 마른 바닥 위에 착지하였고 몇 분간 미동 없이 정지해 있다가 다시 수직으로 빠르게 날아올라 사라졌죠. 이 모든 상황은 당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던 영화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이후 그들은 촬영된 영상을 수십 번씩 돌려보았죠. 이상하게 생긴 접시형 UFO였습니다. 기체가 하강하며 아래에서 촉수 같은 것이 나왔는데 필름으로 확인해보니 촉수가 아니라 산발이 형태의 랜딩 기어였습니다. 그것은 호수 바닥에 착륙해 있다가 무언가 낌새를 느꼈는지 다시 이륙했고 현대의 항공기로는 불가능한 예리한 각도로 날아올라 곧바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쿠퍼와 사진가들은 비행체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외계에서 온 UFO라고 했고 누군가는 다른 공군기지에서 개발된 실험용 항공기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고 쿠퍼는 보고 절차에 따라 국방부에 직속되어 있던 산하기관에 사건을 보고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필름을 현상화돼 인쇄하지 말고 잠금 장치가 있는 파우치에 모두 넣어서 보내라는 지시를 내리는데요. 여기서 쿠퍼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군인이었던 그는 아무런 의심도 걱정도 하지 않은 채 명령에 따라 촬영한 필름과 카메라를 모두 상자에 넣어 국방부 측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답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기관 측으로부터는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았는데요. 훗날 쿠퍼는 자신이 자료를 보냈던 국방부 직속 산하기관이 당시 비밀리에 운영되던 미 공군의 UFO 조사 프로젝트 블루북이었을 거라고 확신했죠. 이후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 1959년 쿠퍼는 나사의 우주비행사 계획에 적합 인원으로 발탁됩니다. 그렇게 1963년 그는 머큐리 아틀라스 9호를 조종하며 우주에서 하루를 보낸 최초의 미국인이자 우주에서 잠을 잔 최초의 미국인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데요.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살아있는 미국의 역사가 된 쿠퍼는 복귀 인터뷰에서 다소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뱉었죠. 당시 가장 인기 있는 TV 토크쇼 프로그램이었던 머브 그리핀 쇼에 출연한 그는 자신이 임무 수행 중 목격한 녹색 물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 교도를 도는 동안 서호주에 위치한 무치아 추적기지 인근의 상공에서 빛나는 녹색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격함과 동시에 무치아의 추적 레이더에도 포착되었어요.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견고한 비행체였습니다.
무치하 추적기지는 나사가 머큐리 프로젝트를 위해 건설한 관측소로 당대 최고의 레이더 장비를 자랑하는 곳이었는데요. 쿠퍼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나사 측과 협의한 비밀 서약에 일부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인 TV쇼에서 이에 대하여 폭로한 것이죠. 쇼의 진행자였던 머브는 쿠퍼의 발언 이후 다소 싸해진 분위기를 돌리고자 그것이 믿을만한 이야기입니까? 라는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쿠퍼는 웃음기 하나 없는 진지한 얼굴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신빙성이 아주 높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증명하는 기회를 가지길 원합니다. 라고 답하였죠. 당시 미국에서는 공인이 UFO에 대하여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말이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앞서 말한 대로 살아있는 미국의 우주 역사가 되었기에 그나마 가능했던 일이었죠. 쇼가 방영되고 난 다음날 아침 방송국과 나사의 사무실에는 이야기에 대한 진위를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나사 측에서는 별도의 답변이 없었지만 쿠퍼는 이에 대해 짧은 사견을 덧붙였죠. 저는 더 많은 것을 공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공식적인 기관과 사람들이 개입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죠. 이후 쿠퍼는 나사의 제미니 프로젝트와 아폴로 프로젝트의 자문 및 백업 전력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가 UFO의 진실 규명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70년 나사를 나오게 된 이후부터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군인 시절 경험과 더불어 정부 측에서 은폐되는 수십, 수백 가지의 사례들이 있다고 주장하였죠. 1978년 쿠퍼는 유엔 주재 대사들에게 UFO의 진실을 대중에게 공표할 것에 대한 촉구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UFO라고 널리 알려진 외계 방문객에 대한 저의 견해를 전하고 그들의 진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제안합니다. 저는 이 외계 비행체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술을 합친 것보다도 발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계 문명과 인류가 맞닥뜨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통합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존재이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안보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숙련된 UFO 연구원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 비행사로서 우주에도 나가본 만큼 그들에 대해 논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평판을 올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가짜 이야기를 생산하고 책을 만들어 파는 이들이 많아 UFO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꺼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주 비행사 업무를 수행하며 UFO를 목격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유엔이 이에 대한 공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저를 포함해 더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리라 약속합니다. 쿠퍼는 동료 조종사들에게서 전해받고 들은 수백 건의 보고가 더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염원을 이루어줄 프로젝트나 공개 발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쿠퍼의 말대로 나사의 우주 비행사 중 많은 이들이 미약인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피트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디스크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머큐리 우주 비행사 도널드 슬레이튼, 제미니 7호 임무 미션 중 궤도에서 미약인 비행 물체 편대를 목격한 프랭크 보먼, 무전기를 통해 UFO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라고 전했던 로버트 화이트 소령, 비행 중 6대의 UFO를 발견하고 촬영한 조셉 워커 조종사, 하와이 상공을 지나던 중 비행하는 금속 물체를 목격하고 보고한 미국 최초의 우주 유영인 에드 화이트, 달의 뒷면 사진에서 인공 물체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의문을 제기하다가 해고당한 켄 존스턴 박사 등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인들이 자신의 명예와 직책이 걸려있음에도 UFO를 목격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나사나 정부 측에 진실을 요구하거나 대중들에게 알렸죠. 쿠퍼는 2004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미국 정부에게 진실을 요구하며 자신이 보고 겪은 일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UFO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열리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그가 오늘날까지 살아있었다면 또 다른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